저는 생선장사 아들이라는 말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단 한 가지에만 미쳤습니다. 인맥 없이도 영업 없이도 오직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20대 수산물 전문가 에단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미친듯이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전부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저와 제 동생을 키워내셨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어딜 가나 옷에 스며든 비린내 때문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생선 장사라는 말에 담긴 사회적 편견과 스스로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수산물 도매 사업에 뛰어들어 성과를 낼 때조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른 일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해? 부모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가장 아픈 가시였습니다. 제 노력, 제 실력, 제가 밤새워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이 일에 대한 편견과 부모님 덕이라는 글자 아래 묻혀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은 주름과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시지 않겠구나. 내가 성공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업체를 전국에 알려서 고객이 우리 수산물을 찾게 만들겠다. 그래서 더 독하게, 더 절박하게 길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렸어요. 혼자서 마케팅과 영업을 모두 책임져야 했다 보니 앞날이 두려웠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관련 서적을 읽는 거였습니다. 매달 10권 이상의 마케팅 경영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지식이 채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의 목표와 실제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이상만 쫓고 있는 건 아닐까? 도매업에서 SNS 마케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진 않을까? 점차 열정이 식어가고 있을 때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 마케팅 강의를 결제하고 제 절박한 상황을 담아 멘토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마케팅 멘토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과 제가 밤새워 세웠던 사업 계획서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에단씨, 아무도 당신의 고등어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파세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 이야기를 왜 팔아?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상품이 아닌 나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블로그 마케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 뒤에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지인 식당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장님께서 제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시대가 변했구나. 더 이상 발품과 전화기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의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를 알려주는 3번의 처절한 실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가격 경쟁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일단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 수산물 신선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나 정말 자신 있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한 거예요. 심지어 고객들한테 맨날 수산물 단가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차단당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운이 좋게도 한 건의 도매 문의가 들어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에단씨, 솔직히 옆 가게 고등어가 당신네보다 저렴한 것 같은데 에단씨 물건을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에 한 대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딴에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왜?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업체가 전국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바꿨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상품 판매가 아닌 가치 판매라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에단이라는 사람이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이야기는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는 고객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뜻이죠. 이걸 이해하니까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가격이 비싸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좀 더 비싸도 좋으니까 좋은 것만 선별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거절이라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문의가 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의뢰 입장이었어요. 문의가 와도 어떻게 그것을 고객
고객으로 전환시키냐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루는 정말 계약하고 싶었던 프랜차이즈 담당자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에단씨 같은 업체들 전국에 널리고 깔렸어요. 왜 우리가 당신과 거래해야 되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분하고 속상한 거예요. 제가 도움드리려고 준비한 자료가 얼만데 그걸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멘토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왜 맨날 거절만 당할까요? 그러니까 멘토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물건을 팔러 다니네.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야지.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상품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다음날 저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하시면서 겪는 고민이 뭔가요? 불경기에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메뉴가 없어서 걱정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3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해? 라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분 뒤에 사장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수산물 가격 변동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도대체 언제 사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신메뉴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장 매일매일 변동하는 수산물 가격에 대한 니즈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서 가격 변동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사장님이 믿고 맡겨볼 테니까 다음 주부터 물건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실패는 고독이라는 투명한 벽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인맥이 전부였어요. 저 역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아직 어려서 안 돼라며 스스로를 가뒀죠.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술자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 남는 것은 숙취와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컨텐츠라는 저만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술자리에 나가 내 명함을 돌리는 사냥꾼의 삶을 버리고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24시간 쉬지 않고 고객을 끌어당기는 방식, 바로 인바인드 시스템에 올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3개의 벽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블로그를 넘어 유튜브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이 성장하고 문의가 더 늘어날수록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 혼자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걸까? 처음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이 방법을 말하면 경쟁자가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은중과 상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드라마 마지막 화에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주인공처럼 죽음을 앞둔 상태라면 무엇을 후회할까? 지난 2년간 주 90시간 이상씩 선정과 마케팅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처럼 가격 경쟁에 대한 고민, 도매업에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전해주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주 90시간을 일하며 구축한 이 인바운드 시스템의 모든 것을 과거에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간 이 채널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처럼 간절한 젊은 2세 경영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 혼자만의 이야기로는 이 채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